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과 허리 협착증이 함께 있을 때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요, 난 허리 협착증인데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는 전방 전이증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만 있을 때랑 허리 협착증과 전방 전이증이 있을 때랑 이 두 가지 차이들을 살펴보고 치료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척추 전방 전이증, 이게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전방 전이, 전방은 앞에고 전방으로 전위, 위치가 이동했다, 밀렸다. 그러니까 척추뼈가 앞으로 밀린다. 아래에 척추뼈가 있고 위에 척추뼈가 있으면 이 뼈가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밀렸느냐에 따라서 1, 2, 3, 4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는 거를 전방 전이증이라 한다. 근데 앞으로 밀리면 여기가 이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구멍이 이러고 있다가 어긋나니까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 되면 협착이 더 쉽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있고 전방 전이증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뼈가 이렇게 밀리다 보면 한없이 밀려가지고 내 척추가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한없이 밀려서 뼈가 아예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계속 밀리니까 수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거는 뼈는 밀리는데 이 뼈 조직은, 뒤에 있는 이 뼈 자체의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날개뼈처럼 이런 날개뼈들이 척추뼈 뒤에 있거든요. 이 밀리다 뭐 어찌겠어요? 걸려요. 무한정 밀린다, 안 밀린다? 무한정 안 밀린다. 대부분은 무한정 안 밀린다.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아니다. 척추뼈가 밀리다 멈춘다는 거죠. 척추의 구조 때문에 대부분 멈춥니다. 그래서 전방 전이증은 척추뼈가 밀리다가 멈추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밀리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져서 협착이 쉽게 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리증은 뭐냐? 뒤에 있는 뼈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리증은 어떻게 됐어요? 전방 전이증보다 훨씬 더 척추뼈가 어긋나 버리겠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전방 전이증은 의외로 치료가 잘 됩니다. 왜? 무한정 밀리지 않기 때문에, 밀리다 멈추기 때문에. 그러면서 허리 협착증이 쉽게 온다. 자, 답이 나왔죠.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허리 협착증이 쉽게 오고 일반적인 허리 협착증보다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치료해 볼만 하다. 그래서 충분히 비수술 치료를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때 그때 수술을 해야지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떠한 증상이 전방 전이증, 허리 협착증이 있을 때 나타날까요? 자, 우리 허리 협착증은 어떠한 증상이 있죠? 첫 번째,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 협착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엉치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저리다거나 발바닥의 감각 이상하다거나 이런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허리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 전이증과 허리 협착증이 있을 때 증상이 어떠냐? 똑같습니다. 허리 통증만 있는 전방 전이증 플러스 허리 협착증이 있거나 또는 엉치, 다리, 발바닥으로 감각 이상이 있거나 저림이 있는 전방 전이증 플러스 허리 협착증이 있습니다. 결국 전방 전이증은 뼈가 앞으로 밀려 있다 뿐이지 증상은 허리 협착증과 똑같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서 허리 협착증이 있을 때 해결 방법. 먼저 허리 통증만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왜 일어날까요? 앞에 뼈가 뒤에 뼈에 비해서 앞으로 밀려 있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근육, 연결되어 있는 인대들의 긴장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뼈 조직을 더 강하게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냥 허리 협착증만 있는 경우보다 전방 전이증이 함께 있을 때 유착 정도가 어때요? 심하다. 척추 뒤에 있는 어떤 인대하고 근육의 유착 정도가 심해요. 그러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유착을 풀어주는데 매우 좋은 게 뭐죠? 도침치료라고 하는 한약치료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니까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의 도침으로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만 있는 전방전이증 플러스 허리협착증은 허리 자체 유착을 해결해 줘야 된다. 또 허리 뒤쪽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신전운동이 도움이 되죠.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3초간 머무르는 것을 30세트를 해주고, 반대쪽을 또 들어 올리고 제일 위에서 3초간 머물렀다가 30세트 줘. 왜? 이렇게 하면 신전운동을 하면 허리 뒷부분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어때요? 척추뼈가 어긋나 있어도 더 잘 버텨주게 되죠. 또 발끝치기 운동.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의 앞에를 톡톡 치는 거. 반드시 누워서 하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더 좋아요. 이거를 3분에서 많이 하면 10분까지. 발끝치기 운동을 하면 왜 전방전이증이 좋냐?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고관절이 풀려요. 고관절이 풀리면서 위에 골반, 허리, 흉추, 등뼈까지 뼈들이 자유로 풀려요. 척추들이. 발끝치기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도 좋은데, 발끝을 움직임으로써 고관절과 척추를 풀어주는데, 고관절과 척추의 평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은 척추뼈가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척추뼈를 풀어주는 발끝치기 운동이 도움이 된다.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동안 하면 좋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전방전이증 플러스 허리협착증인데 허리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엉치나 다리, 허리를 넘어서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밀렸어요, 뼈가. 근데 신경하고 혈관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뼈들이 밀리면서 더욱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조직들이 막 유착되고 이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신경과 혈관에, 다리로 가는 신경과 혈관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추간공 주변을 넓혀주는, 추간공 주변에 굳어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도침치료가 필요하다. 또 여기가 좁아져 있다, 협착증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좁아져 있다 그래도 혈액순환 능력이 뛰어나면 피가 가요, 안 가요? 다리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림 증상이라도 이게 사라지거든요.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허리 협착증이 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디로 나타나요? 다 다리 쪽으로 나타나요. 다리 쪽으로. 허리부터 다리까지 가는 혈액순환을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맨발로 흙이나 땅을 걸으면 발바닥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데 최고로 좋다. 그래서 허리협착증의 증상 완화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맨발 걷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맨발 걷기는 하루에 30분씩 가까운 흙이나 땅에 사시면 되고, 정이 힘드시면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30분씩 하십시오. 맨발 걷기를 하시면 허리협착증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뼈가 밀림으로써 협착증이 더욱 쉽게 오는 전방전이증 플러스 허리협착증에 맨발 걷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는 한약치료가 도움이 돼요. 발끝까지 이 부분을 한의학에서 하초라 그러는데, 하초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은 사물탕 같은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치료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오늘은 전방전이증 플러스 허리협착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 뼈가 무한정 밀린다, 안 밀린다? 안 밀린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된다?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수술해야 되지만 전방전이증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술할 필요 없다. 자,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그럼 뭐가 안 좋냐?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다른 허리에 비해서 협착증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도 좀 더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방전이증이 있어도 허리협착증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협착증 증상이 어쨌든 찾아오면 조금 더 증상이 심하고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자, 전방전이증 플러스 허리협착증이 있을 때 증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 이것은 허리 뒷부분에 있는 유착된 조직의 문제니까 유착을 도침으로 풀어주고, 허리 뒷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신전운동, 척추를 바르게 해주기 위한 발끝치기 운동, 이런 걸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허리를 넘어서는 다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은 혈액순환이다.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면 척추가 좁아져 있더라도 혈액이 가게 되면서 협착증 증상들이 매우 완화되게 됩니다. 자,
혈액순환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운동 뭐라고 있습니까? 맨발 걷기라고 말씀드렸죠. 맨발 걷기. 또 한약 치료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과 허리협착증이 있을 때 관리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무조건. 무섭거든요. 뭐 척추뼈가 밀려가지고 한없이 밀려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 전이증 플러스 허리협착증이 유난히 더 심하고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허리협착증을 조금 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충분히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잘 치료하고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